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치도시위원장 한지혜입니다. 오늘은 건설, 교통구,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왔겠습니다. 건설과 교통 분야는 구민생활과 도시 기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이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창수입니다. 먼저 제10대 구의회 개원과 자치도시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잘 아시다시피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건설교통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사 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업무 보고입니다. 오영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근입니다. 제10대 연수구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건설과 역시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행복과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중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황현일 토목팀장입니다. 기태윤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윤정범 하수팀장입니다. 박성영 전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6년 목표 및 전략,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부터 272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3쪽 2020년 목표 및 전략입니다. 2026년 건설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핵심 사업 1건, 신규 사업 5건, 지속 사업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핵심 사업으로 277쪽 송도 워터프론트 승기천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원도심과 송도 국제도시 간 연계를 통해 생활권 확대 및 동방선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량 380m를 포함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1km를 신설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2025년 4월 착공 이후 구 미인길로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 4월 24일 개통하였으며 5월 30일자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279쪽 연수 1단지 새말로 도로 개량 및 개선 공사입니다. 연수 1단지 새말로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새말로 530m 구간에 대하여 보차도 정비, 한전 및 통신 패드 이설, 특색 조명 등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8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8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81쪽 청학 현대아파트 일원 보용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청약 현대아파트 1호 보도 확장을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약 현대아파트에서 청약 사거리 160m 보도 구간을 차도 폭을 축소하는 대신 보도 폭을 기존 1.1m에서 1.6m로 확대하였으며 시 특별 조정 교부금 1억 5천만 원을 투입, 지난 5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3쪽 원도심 노후보도 및 차도 정비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보차도 정비를 통해 보행 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선악역과 능어대 초등학교 부근 보도에 대하여 시비 2억 5천만 원, 구비 1억 원을 각각 투입, 지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1단지 어린이공원 부근 도로에 구비 5천만 원을 투입, 도로 재포장을 지난 4월 완료하였으며 선악동 목자골목 일원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나머지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 또는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7조 원도심 노후 하수 매널 전수 점검 및 정비입니다. 노후 매널 점검 및 보수 보강을 통해 싱크홀 방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 하수도 특별에게 1억 원을 투입, 지난 5월 장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9조 원도심 주요 사거리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횡단보도 축구 정비와 선형 배수로 설치를 통해 원활한 배수 유도와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및 보행량이 많은 사거리 11개소를 대상으로 시 하수도 특별에게 1억 원을 활용, 지난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입니다. 먼저 291조 국경유지 유지관리입니다. 국경유지 실태조사, 사용허가, 무단 점사용 단속 등 국경유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6월 기준 무단 사용 개고 2건, 실태조사 2083건, 사용허가 98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292조 간도장지구 소 3-6호선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선악동 간도장지구 장기 미개설 도로에 대한 도로 개설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장 224m, 폭 6m 규모이며 사업비는 50%를 포함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절차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7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9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보도와 차도에 대한 수시 정비를 통해 보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9천만 원이며 1월부터 10월까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 동절기 야간 수로원 보조 영역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시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작업 보조 영역 6명을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7조 동행정복지센터 제설대책 민간 대행 영역입니다. 겨울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설 전문 인력을 지원,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사로 및 제설 취약 구간이 많은 6개 동에 작업반장 1명, 1톤 제설 차량 7대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조 공동구 유지관리입니다. 공동구 시설물 정비를 통해 전력, 가스, 통신 등 도시 기반 시설의 안전적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구 연장은 3.6km이며 공동구 내 전력, 상수도, 통신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6,600만 원이며 공동구 조명기관에서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299조 그늘막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여름철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에게 폭염 대비 및 그늘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설치비 포함 2억 5,900만 원이며 현재 관내 총 446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조 원도심 도로시설물 및 구조물 정비입니다. 지하차도 및 보도 입구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 및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이며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점검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조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입니다. 자전거 도로 및 관련 시설물 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이며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재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시설 정비입니다. 하수관로 및 빗물바지 준설 정비를 통해 집안 침하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이며 지난 6월까지 장마철 대비 빗물바지 준설 등 하수 시설물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시설물 점검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6조 원도심 노후 조명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원도심 내 노후 조명시설 정비를 통해 야간 시간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비료대로와 한나로 구간에 노후 가로등 교체 및 보행 등을 신설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오는 8월 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보안 등 조도 개선 및 정비 사업입니다. 원도심 도로 조명 취약 구간에 대한 조도 개선을 통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70만 원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광주 의원입니다. 그 페이지 289페이지 횡단보도 보행 환경 개선 공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그 최근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스콜성 폭우가 잦은데 이번 폭우 때 이 개선 실배수로 선배수로 네, 개선 효과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도로에 있어서 좀 낮은 구간이라서 물이 좀 모이는 구조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지수바지가 이제 몇 개서 설치되어 있지만 배수 기능 확대 및 그다음에 이제 지수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행자가 이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하이힐 같은 경우 그 짚속에 좀 빠지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선 배수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배수 기능도 확대하면서 보행 환경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로 인해서 그 배수 기능도 되게 양호해졌고 반응도 이렇게 좋습니다. 예. 지금 11개소를 먼저 그 교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다른 이런 그 상습 물 웅덩이 구간들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 구간들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면 참 구민들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예산이 올바로 사용된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같습니다.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의원입니다. 페이지 283쪽에 원도심 노후 보도 및 차도 정비 공사에서 그 리스트 중에서 맨 밑에 2개 연수 1단지 도로 정비 공사랑 옥년동 성당 부근 도로 정비 공사를 비교해 봤을 때 공사비가 그 제곱미터당 연수 1단지는 35,2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옥년동은 제곱미터당 23,700원으로 한 49%가 연수 1단지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연수 1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 기존에는 이제 포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절삭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연수 1동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더시우기 포장 공사를 왜냐하면 이제 공사비가 당장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했을 때 그냥 더시우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더시우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기존의 진출입로하고 축구보다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좀 높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더시우기 공사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삭 포장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5cm 포장을 하고 5cm를 더시우기를 하는데 여기 같은 거는 그 절삭 높이가 오버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10cm 이상 해야 이제 그 단차 진출입로라든지 구축구상하고 그 진출입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삭 포장 두께가 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좀 더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여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제가 여기서 뵙기만 해도 전문성이 느껴지는 게 정말 든든합니다. 네. 이어서 저도 같은 페이지에서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로 공사를 하는데 이게 노후화를 확인을 하면서 아마 이전 공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공사하기까지 아마 좀 텀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화되는 정도도 좀 다를 것 같고 기간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같이 원인 분석도 함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도 그 지침상에는 교체 주기를 이제 10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 나가서 이제 그 민원들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언제 포장되는지 저희가 이제 이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좀 노후도가 좀 심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공상의 어떤 품질 면에서 저희가 좀 그 품질 확보를 제대로 해서 이게 좀 내구성이 좀 더 오래 가도록 그렇게 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다시 재시공할 때는 그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뭐 차도 같은 경우도 이제 노후도 이제 내구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차량들 하중에 의한 그런 그 파손 그런 그다음에 스펀지 같은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것들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심한 데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단계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도로 이제 수명이라든가 뭐 예산 면에서도 이제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그렇게 원인 분석을 그래도 하셔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면 연수 1단지 새말로 도로 개량 및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개선 전과 개선 후에 이제 사진들을 봤는데 이렇게 옆에 상가 옆에 주차장을 임시로라도 만들어 주면 아마 그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아마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주차장을 만드는 곳이 새말로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하고 싶다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새말로가 이제 먼저 선택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새말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도라든지 차도도 좀 노후 정도가 좀 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가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연두방문 부산 연두방문 때 주민들에게 좀 거는 사항이 좀 많았던 지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보도폭이 이미 2m 정도 되는데 기존에 이게 이제 가로등이 아직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폭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확보된 상태에서 가로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가로수가 이제 자라면서 보도블럭을 이제 이렇게 융기를 시키고 뿌리가 자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도 유효폭이 상당히 좁아지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보도에 그 통신 패드하고 한전 패드가 있다 보니까 보통 보도 설치할 때는 1.5m를 유효폭을 두고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유효폭이 1.5m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제 상가 측에서도 그렇고 보행자에도 불편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이제 차도도 무분별하게 주차를 양쪽에 하다 보니까 그 교행도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도 저희도 이게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이제 추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주차장은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저희가 주차장 관리 부서는 아니지만 일단 노상 주차장은 저희가 이 사업 내용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 이관시켜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조금 많습니다.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에 관련된 건데요. 특별 조정 교부금을 받는 사례는 하나여서 언제 어떤 경우에 받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하수 관로 시설 같은 경우는 다시 하수도 특별 회계로 이렇게 비용을 받아오게 되는데 시에서 지급되는 것들에 대한 거 일단 비용을 어떻게 저희가 잘 몰라서 네, 그 부분부터 먼저 알려주십시오. 특별 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 재정 수요가 있을 때 군구별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교부를 해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특별한 수요나라든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예산부서에서 이제 각 그 부서별로 그 수요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예산 관련 부서에서 시하고 이제 저희 구 사업들을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군구별로 이제 배정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우선순위에 돼가지고 이제 군구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형태의 이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하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하수도를 이제 그 하수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하수도를 이제 하수관을 이용해서 흘려보내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오수량이 이제 기존보다 이렇게 늘어났을 게 이제 10톤 이상 늘어났을 경우에라든지 신설될 경우에는 그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하수 시설물 증개축 그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원인자 부담금을 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형태들의 그런 것들을 특별회계로 특별한 용도로 그러니까 하수도의 그 시설물 개선에 유지 관리에 한정해 가지고 쓰게끔 그래서 시에서 그거를 하수 특별회계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저희가 이제 사업 수요 조사를 이제 매년 시 하수과하고 이제 그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은 진행하는 사업의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하로 흘러내리는 물에서도 저희가 세금을 내고 있지 인지하고 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공사를 계획을 했을 때 이건 어떻게 비용을 처리를 할 것인가의 계획 세우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구 국공유지 자료 혹시 요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특히 무단 점유 사용하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한 골치 아픈 지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뭐 국경유지가 2083필지에 좀그 계속 뭐 필지 수도 그렇고 면적도 좀 방대하긴 합니다. 이게 담당자 한 명에서 이제 이렇게 실태 조사든 뭐 계고든 뭐 점소형 허가든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저희들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국경유지에서 이렇게 뭐 진짜 고질적인 뭐 무단 점사용 형태라든지 그런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필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자료는 원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주시면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하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면 좀 저는 그럼 기본적인 AI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설 취약 지역인데요. 제설 지역 같은 경우 특히 민간 대행을 해서 해야 되는 특별한 구역, 특히 뭐 옥년도 같은 경우는 꺾어지는 굉장히 가파른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거나 뭐 할 때 특수하게 조금 더 다르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설 작업을 할 때 민간 대행을 할 때 저희는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하고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기존에는 이게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동 인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여직원들이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동에서 행정보치센터에서 제설 작업 저희가 이제 큰 도로들은 저희가 이제 구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큰 제설 차량을 이용해서 제설하는데 이면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어렵다 보니까 동 주민
센터 이제에서 제설 작업에 대한 어려움을 좀 토로해 가지고 그게 이제 한 4년 전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1톤 제설 차량들을 전문 인력과 함께 그 제설 경사로가 많은 치악동에 대해서 이제 6개 동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주민 동사무소 직원들이 수행하는 형태는 아니고 그 전문 용역 업체에서 제설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상의 그런 어떤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예. 네, 이게 사실 구청장님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세요. 제설 작업하러 갈 때 남성의 그 공무원분들이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 굉장히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 대행으로 하게 되었다고 하니 네, 요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좀 쉬워서 네, 하나는 그늘막입니다. 아무래도 아침에 그 저희 스쿨존에서 어르신들께서 아이들 이제 등원을 돕다 보니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요구 사항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나무도 있고 이게 필요한가라고 잘 못 느끼지만 매 시간대에 같은 해를 찌시는 분들은 그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을 이제 수거 처리하잖아요. 아파트 내에서도 한 번에 일목하게 이제 이게 몇 개월, 몇 년이 쌓이고 나면 이거 수거 처리를 하고 나서 수익금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늘막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에 있어서 이제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년 그 각 동에다가 일단 수요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에서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접촉면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건원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취합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을 뭐 인터넷 민원이든지 유선 민원이든지 이렇게 형태로 해서 그거를 설치 민원이 좀 접수되는 상황들이 좀 꽤 많습니다. 저희가 매년 요즘은 이제 일반 그늘막보다는 이제 자동 스마트 그늘막 위주로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매년 한 20개소 정도씩 설치를 하는데 그 수요에 비해서 좀 예산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좀 이게 이제 9B 50, 12 50 이렇게 형태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그거는 좀 예산을 좀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설치 민원들이 모아지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게 통행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수요도 뭐 주민 혜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설치가 가능한 여건인지 그 고도가 보통 그 좁은 구간에 또 설치가 어렵습니다. 또 차도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크기라든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그 가로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 좀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하고요. 어떤 여러 가지 그다음에 해 비치는 뭐 각도라든지 설치 그다음에 뭐 보행자의 또 지장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설치 대상지를 정하고 설치를 좀 순차적으로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예. 방치 자전거는 저희가 일단은 이거 개고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11일 동안 저희가 개고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수거가 안 되고 이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보관을 일정 시간 보관을 한 다음에 연초에 이제 그거를 매각 공고를 통해서 그걸 매각을 합니다. 매각 비용은 저희가 세액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저는 페이지 292쪽의 간도장지구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현재 2026년은 용지 보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현재 구체적인 진행 단계가
보상이라고 한다면 보상가 산정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는 민원이나 아니면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27년에 시 본 예산에 미반영된 12.3억 원을 확보 예정이다라고 써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보상 절차는 지금 그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협의 보상을 먼저 진행을 하고 안 됐을 경우는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수용조결 형태로 해서 이제 공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보상 협의 과정에서 본격적인 보상 단계는 일단은 아니고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보상계획 공고가 이제 진행되면 보상계획가 이제 공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상을 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라든가 그런 그 난항이 있을 경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그 일단 주민들 그 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게 좀 불가한 경우에는 이제 절차에 의해서 수용 조결 등을 통해서 그 사업 지원에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은 저희가 이제 38억 원 중에 저희가 이제 그 13억 원을 저희가 올해 본 예산에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시의 이제 재정 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보상 단계니까 일단은 사업 시행 단계에서 3억 원이 없어도 이제 사업 진행하는데 올해 진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판단하에 3억 원은 향후에 내년 본 예산에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상호간에 좀 협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노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광주 의원입니다. 페이지 306페이지 조명시설 정비 사업건입니다. 지금 그 송도 컨벤시아대로 그러니까 송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있잖아요. 거기 솔창공원 라인이 있는데 그쪽으로 그 러닝 크루들이 많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쪽으로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근데 가로등이 높아가지고 길이 상당히 어두워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가 됩니다. 안전사고가. 그래서 한 가로등이 있으니까 무릎 정도 오는 조명등이 있잖아요. 거기 설치가 가능하면 그쪽도 좀 보완해서 조명을 좀 밝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가로등하고 그 보안등은 이제 저희 원도심에만 있고 송도는 없는데 그 송도 그 가로등 뭐 공원등 같은 경우는 그 송도 도시관리과에서 별도로 거기 이제 저기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도심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도 도시관리과에 전달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아 의원입니다. 아까 듣다 보니 추가 질문이 생각이 나서 그 방치 자전거 수거 처리 용역을 맡기셨다고 하는데 연간 방치 자전거 수거 대수가 몇 대를 수거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좀 정확한 수치는 저기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연한 그냥 그 대수랑 그 수입 얼마인지만 나중에 따로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올해 기준에서 지금 현재까지 291대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024년도 4년도 같은 경우는 500대가 넘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단속을 좀 강화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291대 수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작년 기준으로 몇 대 수거를 했고 수입은 얼마가 생겼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매각 대금은 지금 38만 8,800원. 현재까지 291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예상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2만
네, 31만 6천 원. 예. 네, 별로 이게 매각 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김덕한 도시계획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덕환입니다. 먼저 제10대 연수구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치도시위원회 한지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연수구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체계적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고품격 명풍도시 구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26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박성철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정재욱 팀장입니다. 광고물팀 최성지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김대환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일반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순서는 핵심 사업 5건, 신규 사업 3건, 지속 사업 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321쪽 관내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재구조화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139개 중 미집행되거나 활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검토하여 대체시설 강구 및 시설 변경을 통한 주민 필요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 내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시설 재구조화를 통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현수막 게시대 재배치를 통한 세외 수입 증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개점률 및 용도 변경 등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용률이 낮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하여 이전 설치 및 급지 변경으로 이익을 증대시키고 유휴 게시대를 활용한 용도 변경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주민 만족도 및 세외 수입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재배치 대상 11개소는 금년 4월 중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23쪽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연수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을 통해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및 과업 범위를 검토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법규와 사례 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9월까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금년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과 위원회 심의 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완료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325쪽 연수구 도시경관 디자인 아카데미 개최입니다. 연수구청 직원과 관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도시경관 디자인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금년 10월 도시경관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326쪽 관악협력 디자인 클리닉 사업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 등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연수구와 인천대 디자인 학부 간 협력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학생들의 디자인 클리닉 결과물을 제출받아 소상공인 지원 및 평가와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28쪽 도시개발사업 효율적 관리 및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 총 4개, 동춘 1구역, 송도 역세권, 송도 대우자판 및 송도구역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각 구역별 사업 현황은 보고자료의 사업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동춘 1구역은 금년 하반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기부채납 미행 및 공공시설 관리권 이관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송도 역세권 구역 등 기타 도시개발 사업들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등 예정된 절차들을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330쪽 도시분야 인재양성 도시학교 운영입니다. 인천대와 유타대 도시분야 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및 현장 중심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대학교 학사 일정 협의 후 도시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관내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331쪽 인천 9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연수구 선악동, 남동구, 미추홀구 일원에 공공주택과 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토지 및 지작물 보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본 사업이 적기에 보다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333쪽 관내 불법 5개 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안전 확보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5개 광고물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및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드론을 활용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안전 점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단속 활동 등을 통해 선진 5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경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 운영 및 유지 관리하는 경관시설물은 옥련중학교와 미관거리 등 총 227개소이며 수시정비 사업비는 7,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6개소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내 경관시설물에 대한 효과적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정희입니다. 우선은 첫 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 실태 조사, 시설 실태 조사 자료 저희 자치위원님들이 좀 같이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계획 시설 실태 조사 자료 네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수막 네 게시대 이 용도 및 급지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나 구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 그 현수막 게시대는 그 6단형 게시대 51개와 2단형 게시대 51개 총 102개가 있는데요. 그 6단형 게시대는 상업용 그 원도심에만 있고요. 원도심에 이렇게 보시면 도로 뭐 이 앞에 체육공원 사거리라든지 그런 데 있는데 그거는 상업용이고 그것도 이제 교통량이나 사람들 이동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A급지와 B급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B급지에 있는 그 현수막 게시대를 A급지로 옮겨서 설치하고 그 지금 여기 표에 있는 4개 중에서 2개는 그렇게 이전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2개는 이제 기존의 사거리에 그 현수막 게시대 6단형이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이동을 할 때 그 게시대로 인해서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를 좀 조정해서 변경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송도 유원지 쪽에 그 로타리 있는 부분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 게시대가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바닥을 그 콘크리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우려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다시 옮겨서 이전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에 보면 2단형 그 교체 5개와 보수 2개는 저희가 이제 2단형 게시대는 행정용과 그 상업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행정용은 그 게시율이 뭐 87% 이런 식인데 상업용은 90%가 넘게 있어서 행정 게시대 7개를 상업용으로 예를 들면 행정은 그거를 빼더라도 더 높은 게시율로 해서 그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 상업용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렇게 이전을 하면 이전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기는 하나 여기 이제 그 비용들이 적혀 있긴 한데 그 광고 수입은 1년에 900만 원? 뭐 이 정도가 수입이 증대가 되고 이게 내구 연한이 한 9년 정도 되니까 뭐 그런 걸 감안을 하면 그 세후 수입도 증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김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의원입니다. 페이지 330페이지의 도시 분야 인재 양성 도시학교 사업에 관해서 지금 인천대 유타대 학생의 실무 경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다른 학교들도 되게 많은데 더 넓힐 의향이 있으신지 계획이? 저희가 그 관내에 이제 대학교가 그 11개인가 그렇게 있을 텐데 그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학과가 있는 곳은 이곳 인천대하고 유타대만 이 해당 학과가 있어서 이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아까 현수막 게시대에 이제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현수막을 이제 신청을 하실 건데요. 일단 이 현수막을 신청을 하면 현수막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세금 처리를 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세외 수입으로 그 이제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는 세수입이 지방세가 있고 세외 수입 이렇게 수수료라든지 그런 건 세외 수입으로 해서 저희 구의 세입으로 잡습니다. 만약에 광고주가 예를 들어서 현수막 게시대 이용료를 100만 원을 만약에 입금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세금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운영비라든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세금 계산서든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를 합니다. 그 수입이 있는 것들은 연수구청장이 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국세청에 이렇게 그게 정확히 반기별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반기별로 구에서 수입이 있는 거 예를 들면 구청 뭐 3층에 대회의실이라든지 민간들이 쓰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다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불법 유동 광고물 상시 정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불법 광고물 현수막을 만약에 보게 되면 현수막을 그냥 바로 제거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모든 현수막 그 할 때 과태료가 다 부과가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계도를 하고 이 법상의 행정대집행법이라고 해서 계고를 하고 통지를 하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불법이니까 제거해라 해서 안 하면 저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대집행 하겠다 뭐 그렇게 통지를 하고 그 실행을 한 다음에 비용 징수를 하는데 실제로 그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만한 실익이 좀 적어서 보통은 그냥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안내를 하거나 하면 본인들이 그냥 걷어가거나 그냥 저희가 그 제거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뭐 그런 그걸로 있음으로 인해서 뭐 불이익이 과다하거나 하면 그 행정대집행법도 있지만 5개 광고법에도 그렇게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게 규정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긴 합니다. 법령상.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지금 334페이지 보시면 엄청 많더라고요. 불법 광고물들이. 근데 지금 예. 이게 비예산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학교 주변을 정비하시는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 근로자들이 3명이 있고요. 저희 담당 그 광고물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이 광고물 팀의 직원들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어서 뭐 저까지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 유동 광고물들 정비도 하고 뭐 계도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3주가 정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아 의원입니다. 저도 관내 불법 5개 광고물에 대해서 조금 연관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거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자 모집을 꾸준히 하고 계신데 이 참여자들의 보통 수요가 조금 궁금하고요. 뭐 예를 들면 참여자는 어느 정도로 많고 또는 매번 모집을 할 때마다 다르신 분들이 보통 모집이 되는지 아니면 같은 분이 계속해서 모집을 참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참여자 숫자가 그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는 분도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관내에는 한 이게 15개 동이 있지만 그렇게 그 수거 활동가는 11명이 있고 6개 동에만 그 수거 활동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전년도에는 그 10이랑 9비랑 매칭으로 해서 600만 원으로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시에서 지원이 없어서 저희 구에서 5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아직 상반기에는 50% 이하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했던 것을 적발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뭐 현수막 1개에는 사이즈 큰 것과 뭐 좀 작은 사이즈로 나눠서 뭐 1,500원, 800원 뭐 이렇게 하고 그 매수를 일일이 다 저희가 체크해서 그렇게 보상금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으실까 기다렸는데 저는 326페이지에 관학 협력 디자인 클리닉 사업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 등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홍보 관련 지원, 네,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이 과에 맞는가? 라는 생각을 사실 하기도 했고요. 클리닉 사업 특히 화장품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고 이미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코스메틱을 먼저 시작하신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계속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진행하시다 보니 좀 추가로 이런 것들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지만 이 안에 이제 도시 디자인 팀이 있어서 그런 디자인에 관련된 것도 저희 그 일정 부분의 관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디자인 관련 학과들이 있으니 경기가 어려울 때 좀 이런 학생들이 어찌 보면 전문적이 아니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신선하거나 그런 아이디어도 생길 수 있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자기가 사업을 따서 하기 전에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고 해서 그런 이유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하다 보면 업체에서는 사실 어떤 홍보물을 할 때는 시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원하는 시기에 그런 결과물을 받고 싶은 게 있는데 학생들은 그런 업체처럼 그 일정 금액을 받고 뭐 이렇게 과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번을 약간 시범 사업으로 생각해서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업체들도 해서 양쪽에 지금 그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뭐 그 업체에서는 실제로는 이게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한 6개 정도가 디자인이 들어와서 최우수, 우수, 장려 3건에 대한 시상은 구청 1층에서
저번 달 정도에 로비 한번 전시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지금 32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관련 사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디자인 시안이라든지 화장품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실제로 업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 게 좋을지 뭐 그런 의견들을 좀 들어서 학생들의 의견이나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듣고 그리고 좀 확대하거나 또 저희가 학생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지라든지 좀 그렇게 검토할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 업체의 뭐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면 이 사업을 꼭 진행이 뭐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신규이고 비예산이고 네. 지금 처음 우리가 그 디자인에 관련돼서 또 하고 있는 과다 보니 한번 도전해 보자 이렇게 진행된 사업일까요? 알겠습니다. 김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도 혹시 나중에 공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만족도랑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이거 나중에 진행이 되면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원 녹지과에 대한 업무 보고입니다. 남기훈 공원 녹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기훈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지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10대 연수구 의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 주요 업무 보고의 설명에 앞서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기획팀 박현수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김재찬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한세민 팀장입니다. 공원팀 이우림 팀장입니다. 산림팀 곽수영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핵심 1건과 신규 사업 3건 그리고 직사업 7건입니다. 먼저 351쪽 핵심 1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구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은 총 3개소로 농원 비류공원은 2026년 3월 준공을 완료하였고 황나래 근린공원은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통한 연수구 녹색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신규 1 간도장 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구 미집행 공원 사업으로 간도정 소공원은 7월 공사를 준공 예정이며 실시계획인가 준공을 적기에 추진하여 간도장 소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신규 2 항나래 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탄소 흡수 등을 통한 대규모 유휴지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열성화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59쪽 신규 3 노후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동춘이 근린공원, 청은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지속일 연수 한마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7년 12월 사업 준공 및 실시계획 인가 준공을 완료하여 연수 한마음공원이 우리구 대표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363쪽 지속이 청량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6년 10월 사업 준공 및 내년 상반기 내 실시 계획 인가 준공을 적기 추진하여 청량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지속 3 공원 시설 및 녹지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 65개소 및 녹지 25개소에 대하여 연중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주민의 공원 녹지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7쪽 지속사 주민 참여 예산 사업입니다. 2026년 주민 참여 예산 사업 3건에 대하여 상반기 내 진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생활 불편을 빠르게 해소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녹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69쪽 지속호 가로 녹지대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가로 녹지대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가로 녹지대 내 신속한 민원 처리 등을 통해 국민 만족을 기여하겠습니다. 372쪽 지속 6 연수 어반가든 운영 사업입니다. 도시 텃밭 운영을 통해 국민의 도시 농업 수요에 기여하고 국민 정원사 어반가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자발적인 가드닝을 통한 녹색 거버넌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지속 7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 사업, 숯가꾸기 및 조림 사업, 사방 사업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산림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 녹지과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의원입니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4월달 기사를 하나 봤는데 항나래 공원 조성 발목이라고 해서 손실보상금 문제가 좀 생겼었나 봐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손실보상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 본 예산에 10이 추가 한 10억 정도 확충을 통해서 그거는 이제 손실보상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정희입니다. 네, 제가 공원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 첫 번째 기후 대응 그 도시숲 조림 구성 어떻게 되는지 주요 식재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요 식재종은 이제 조경수로 거의 구성을 했고요. 그 소나무하고 뭐 단풍나무류, 이팝나무류 그리고 뭐 향나무 이런 조경수 쪽이 주로 그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가 기후 대응 도시숲이라서 이제 산림 수종도 이제 같이 섞어서 뭐 참나무류라든가 그런 류도 이제 좀 같이 식재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그 기후 대응에 조금 뭐 더 용이하거나 좋은 종보다는 기본적인 네, 식재종을 네, 아무래도 이제 공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제 조경이라든가 뭐 미관에도 신경을 써야 돼서 그런 부분을 특히 좀 중점을 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잔디광장입니다. 잔디광장 저희가 갔을 때 이번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움푹움푹 파이고 또 물에 휩쓸려서 많은 잔디들이 한 번에 죽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대비해서 해돋이 공원에 있는 잔디 같은 경우는 모판을 깔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식재가 되어서 좀 덜 죽고 오래가고 지금 이제 자리 잡아서 한 20여 년 되니 굉장히 그 푹신푹신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잔디광장 봤을 때 많이 걱정이 됐거든요. 지금 피해 상황은 어떤지 복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 피해 상황은 밑에 이제 배수판을 다 깔아놔서 이제 물도 잘 빠지고 피해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맨발 걷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인원 어디는 마사토만 있으니까 황토길도 만들어 달라 그러고 어디는 황토에 부족하니 마사토를 해달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각자 취향들이 되게 다르시니까요. 유지관리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관리하기가 쉽고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분들한테 뭐 설득을 하거나 또는 좀 더 확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맨발 걷기길 수요가 많아서 여기 공원마다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은데 우선은 관리하기가 저희가 그 맨발 걷기길에는 이물질이 없어서 항상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이물질 치우던가 뭐 동춘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발적인 관리 주체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또 연수 인옥지하고 봉제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또 그 기간제 근로자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관리가 용이한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마샤토 포장이 용이를 하고 황토 포장 같은 경우는 계속 물을 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맨발 세척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주민분들이 이제 요구하시는 거는 이제 황토 포장을 많이 요구하시고요. 그 마샤토 포장은 이제 많이 요구를 안 하시는데 저희는 그거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작년에 연수 인옥지라고 이제 신현수역 앞에 마샤토끼라고 황토끼라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그 맨발 걷기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황토 같은 경우는 그 계절에 취약해서 겨울 같은 경우는 실족의 상황이 좀 많이 생겨서 사고 위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시 텃밭의 활동 계획인데요. 여기 그 연수 어반가든에 대한 호응이 되게 좋고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혹시 확장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현재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이제 그 도시 텃밭 할 부지도 저희가 한정적이라서 더 확장을 못하고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더 강화해서 이제 교육 그 구민 정원사를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구민 농업을 양성을 해서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어제 되게 늦게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느라 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에 사방사업 예산이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뭐 산사태라든가 혹시 우려되는 지역이 있으셔서 지금 사방사업 예산을 잡으셨는지 그리고 또 우려되는 지역은 그러면 어딘지 궁금합니다. 올해 사방 사업은 다 끝났고요. 총 2개 건데 이제 그 문학산의 문학산성이라고 거기가 좀 돌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인데 그거에 이제 낙석 방지책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춘이 근린공원이라고 좀 물이 많이 내려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곳에 이제 그 사방 댐 같은 거를 조그맣게 설치해서 물 같은 거를 좀 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재해가 이제 발생된 뒤에 저희가 복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미리 이렇게 예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59페이지의 노후공원 정비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 이제 노후화된 이제 뭐 운동 기구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 민원이나 아니면 안전에 관련돼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랑 다르게 노후 공원이 돼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됐잖아요. 요 두 사업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은 없고요. 그 같이 이제 공원이 리모델링 한 지가 한 10년 이상이 경과해서 이제 그 많이 그 목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식이 됐고 이렇게 시설물 같은 것도 많이 노후돼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두 개 사업의 이제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뭐 정비 사업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닌 건가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올해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아직 예산은 잡혀지지 2회 추경 때 예산을 잡을 건데요. 이 사업에 이 공원을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기존 시설물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노후공원 정비 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동춘 이 근린공원, 청은 어린이 공원 할 때
제가 몇 년 전에 그 윤혜영 의원님하고 토감 놀이터에 관련된 이렇게 개보수가 필요하고 노후 정비가 다시 될 때 이곳에 그 유니버스 디자인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청운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송도 같은 경우는 부지가 크다 보니까 뭐 종합 놀이터 안에서도 그 장애 비장애를 위한 것들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른 세대에 이제 맞춰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생태 공원도 복합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 경우에 조금 더 그런 디자인들을 좀 고려해서 넣는다면 어떤 뭐 계획들을 갖고 있거나 앞으로 그 노후 정비를 할 때 또 목적이나 좀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후공원을 정비할 때 어린이 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조례로 저희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장애 인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를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원 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 설명회를 또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추가로 원하는지 그런 거를 설명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제 그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안에서 생각보다 예산 금액이 있잖아요. 예산을 세운 것보다 그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갈 텐데, 그것에 대한 조절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저희가 5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요구하시는 게 10억이다 이러면은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그 금액이 좀 싼 뭐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너무 금액이 크다 싶으면은 다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 어떤 거는 다시 조정을, 이거는 설치할 수 없다, 뭐 그런 거를 좀 시설물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조례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더라고요.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이게 이제 그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갈등의 요소들이 있어서 그걸 좀 조율해 주는 그런 위원회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조례에는 그런 거는 없지요. 네,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 의원입니다. 저는 청량 근린공원, 즉 청량숲문화체험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이곳이 인천 계양기에 되게 역사적인 곳이라고 지금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인천 계양기에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가치가 주민 여러분들께 좀 진정성 있게 전달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성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게 청량 근린공원 자체가 예전에 그 외국인 묘지로 사용을 됐고, 그거가 이제 부평 그 묘지로 이장이 됐는데 그 역사성은 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과 그런 부분을 통해 그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위주로 지금 방영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아 의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아 의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의견 하나 좀 주민으로서 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한번 제가 봄날 따뜻한 햇볕이 아니고 뜨거운 햇살이 이제 비치던 봄날에 이제 지인을 만나러 걸어가다가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공원을 가로질러서 가자, 그늘이 있겠지 하고 간 적이 있으나 그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벤치도 잠시 앉았다가 뜨거워서 일어났고, 이게 공원의 역할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민들이 어쨌든 실수가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조금 몇 시간 뒤에, 한 2시간 뒤에 그 송도 가로수길에 있는 그 쉼터 공원, 그 큰 나무 되게 많은 곳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봤는데, 거기서는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주민들이 책을 보고 음악을 듣고 아이들이 뛰어놀면 그 그늘 쪽에서는 엄마들이 모여 있고, 이렇게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가 이제 이렇게 폭염도 많고 변화가 있으니 거기에 맞는 공원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적용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 보고입니다. 임규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빈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먼저 의원님들의 당선과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가륜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서석영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정휘훈 팀장입니다. 교통체납징수팀 황교안 주무관입니다. 저희 체납징수팀장은 현재 퇴직준비 교육 파견으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는 핵심 사업 2건, 신규 사업 1건, 지속 사업 3건으로 총 6건입니다. 보고서 381쪽부터 386쪽,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연수구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연수역 남부 공용주차장 입체화 사업은 소방서 부지 매각에 따라 부족해진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송도역 삼거리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은 송도역 KTX 개통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와 구 송도역사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 절차를 마무리한 후 10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두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안전하고 유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무단방치 공유 킥보드에 대한 단속 및 견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송도 학원가를 대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수형 PM 페널티 존을 50개소로 확대하고 안전수칙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93쪽 연수구 공용버스 사업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통학, 출퇴근 시간대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영버스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영버스 이용 실적과 구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교통편의 증진과 체감형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사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 승강장 환경 조성입니다. 버스 승강장의 설치 및 교체와 조명 등 바람막이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6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주민불편 민원을 처리하고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회 밤샘 주차 단속을 지속하여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교통 관련 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 정리하는 사업으로 체납거지서 발송과 차량, 부동산, 예금 압류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민원이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동형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속 초기에 약 20일간 단속 지역에서 위반된 사례를 1000건 이상 발견하셨고 3개월이 지금 지난 7월인데 운영 현재 단속 위반 사례는 좀 감소했는지 어떤 추세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단속은 PM 그 무단 방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PM을 뭐 안전모를 안 쓰거나 뭐 두세 명이 타고 이렇게 주행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것까지 권한이 없어서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무단 방치에 대한 단속이고 그 킥보드 없는 거리 부분은 저희가 그 킥보드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즉시 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였을 때 원래 보통은 30분 혹은 2시간의 시간을 두는데 거기는 즉시 견인을 하고 있어서 견인 건수가 거기에서 한두 건밖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안전수칙 홍보 교육 캠페인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실적이나 교육 결과 보고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서 관련된 사업의 질문입니다. 지정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 제보형으로 그 PM 무단 방치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연수구도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네, 검토해보고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겠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는지를 일단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가 좀 많다는 이야기들 들고 사실은 이게 계속 지속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일시적이라도 그 이제 PM 회사 같은 경우가 좀 긴장을 하고 뭔가 같이 공동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좀 쌓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어떤 분들이 더 이런 걸 요청하시냐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무단으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위험해서 돌아가거나 가다가 갑자기 서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게다가 자전거 도로에다가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맞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순간 가다가 위협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께서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입니다. 여기 계획하신 대로 노선조정위원회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구성을 하실 건지 그리고 사실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된 이후에 저희가 자주 만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긴밀하게 저희가 그 연수구 공영버스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추보완하고 또 앞으로 다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 좀 빠르게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 8월 안으로 노선조정위원회는 구성을 할 거고요. 구성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노선에 대한 구성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은 국민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내년도 본 예산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네, 사실 노선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배차 간격을 하는 것들 안에서 가장 고려되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아마 그 공영버스 사업 민간 위탁자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위탁자 공모를 하고 이분들이 사실은 공영 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버스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용하면 되게 좋지만 그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들이 되게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로도가 있거나 아니면 제때 시지를 못하거나 계속 그 순환을 하기 때문에 또 건강상의 이후에도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안전을 그분들이 안전해야 저희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서 민간 위탁자를 공모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 민간 위탁자 공모는 저희가 최초로 올해부터 하느라고 공모를 해서 2년간 일단은 지금 위탁자가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뭐 그 운전자에 대한 그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시내버스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일단 주말에 운행을 안 하고 있고 주중에도 저희가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좀 이렇게 피곤하거나 이런 부분이 시내버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적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노선에 이제 주말 이용자분들의 요구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아마 노선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에 그게 뭐 저녁 때까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없는 거 여전히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토요일 일요일에 그 불편해서 이제 늘려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 대비 그렇게 네네 그럴 수도 있어서 이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선조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말에 운영하는 거면 지금 현재로서는 주말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대비 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거꾸로 이제 저는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꼭 아니더라도 별도의 모니터링이라든지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객 관리함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면서 꼭 그 위원회가 저희가 한번 모였다가 뭘 하기는 되게 어려운 사실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거나 자유롭게 누구나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것들의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화물차 자동차 단속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송도 지역의 화물차 주차장 근처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개장 이후에 민원이 좀 궁금해서 여러분들께 여쭤봤는데 이게 사실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개선된 부분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불시에 단속을 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예고를 먼저 하고 언제 단속을 하겠다 하고 이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민분들이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입장 궁금합니다. 일단은 먼저 화물차 단속은 저희가 주간 단속은 차량 민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하는 부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고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고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박차 단속의 경우에는 뭐 주간에는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일단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박차 단속은 예고를 하고서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거기 개장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지금 3주 4주째인데 거의 주에 한 4, 50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지금 실제로 나가 보면 예전에 그 개장했을 때보다는 화물차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한 가지는 PM 관련해가지고 홍보 방향이 지금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미성년자가 이 사고를 낼 시에 배상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지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1억도 부담을 하고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2천만 원으로 합의를 보신 적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 방향은 약간 부모 쪽으로도 하는 것으로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공영버스 사업이 그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비가 일단 22억 6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1년 기준인 건가요? 지금 22억 6천만 원에는 지금 차량 구입비가 그 저희가 전기차로 운행을 하고 있어서 전기차 한 대당 2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6대를 구입을 했고 그러면 12억 원이 일단은 빠지고요. 12억 원 이상. 그리고 한 대는 추경에 또 저희가 예비차가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고 나면은 연간 운영비는 여기에서 한 7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최초로 처음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 비용이 저희가 현재 이렇게 주중에만 운영했을 때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로 생각됩니다.
지금 일단 요거 노선도가 있죠. 그거 요청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이용 계획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투자 대비 이용 계획은 현저히 적다고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이용객은 연수 1노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500여 명이 탑니다. 그리고 2노선 같은 경우에 한 100여 명 정도. 3노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3노선은 아시겠지만 1노선에 4대가 투입되는 노선, 그러니까 1노선에 4대가 투입됩니다. 그 4대 중에 그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10시 이후에는 차량 이용이 급격히 점심 때도 그렇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10시부터 2시까지 2대를 빼서 그 3노선으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시부터 2시까지만 그 2대가 원도심하고 그 송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그 이용객이 3노선은 저기 이렇게 산출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가 또 나오는 게 그 송도 지역에서 가장 교통이 취약한 지역이 609거든요. 근데 609 분들은 이제 민원 많이 받으셨겠지만 송도 5동을 경유해서 역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히려 많이 걸려서 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시거든요.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고려를 좀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어느 위치에 버스 승강장에 고정식 바람막이 그리고 쿨링 포크, 온열 의자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량 민원과에 대한 업무 보고입니다. 전종선 차량 민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 민원과장 전종선입니다. 먼저 제10대 연수구의 개원과 한재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당선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차량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범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송윤정 차량 등록팀장입니다. 류부영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2026년 목표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핵심 사업 1건, 신규 사업 1건, 지속 사업 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조 핵심 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9,525만 4천 원입니다. 현재 이동형 CCTV, 고정형 CCTV, 주민 신고제를 통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 민원 요청 지역에는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하여 구민 정주 요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1쪽 신규 사업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교체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718만 2천 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핵심 장비인 고정형 CCTV는 지난 2025년 전광판 부품 일부의 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발견되어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장 노후화된 장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입니다. 먼저 412쪽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구역 지정 및 전담반 운영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현재 중고차 수출단지 송도 1, 2동 학원가 및 국제학교 일대 한방마을,
송도 8909를 특별 단속 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담반을 배치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상습 주정차 지역 등 현장 특성에 맞춰 특별 단속 구역 재지정을 유연하게 검토하여 교통 안전 확보와 원활한 도로 소통 유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414쪽 지속사업 자동차 등록 민원 현정 서비스 만족 재고로 사업비는 1억 9,877만 5천 원입니다. 자동차 신규 변경 등 말소 등록을 포함하여 연간 약 76만 건의 자동차 등록 업무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업무 연차 및 친절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16쪽 지속사업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 특별 사법 수사로 사업비는 1,944만 4천 원입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자 및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를 통해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쪽 지속사업 건전한 자동차 관리업 육성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의 시설, 장비, 인력 등 관련법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임의 구조 변경 및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연평균 2,500여 건의 계도 및 처분을 실시하여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광주 의원입니다. 네,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구역 그 관련 내용인데요. 412페이지입니다. 지금 특별 단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4개소 있잖아요. 4개소 그 일대 그 지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대략적으로 뭐 중고차 수출 단지하고 뭐 학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랑 그 다음에 그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반을 통해서 하는 경우하고 CCTV로 향해서 하는 경우 이동형 차량 단속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 단속 구역 외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10분 정도라는 그 시간을 주잖아요. 미리 사전 그걸 네. 하고 10분의 시간 동안. 그러면 그 제가 알기로는 사전 그 한번 최초에 찍힐 때 그 사전 알람을 주는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그 알람 신청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네. 내용도 좀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송도 학원가는 보통 학원 차량이 좀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상습적인 어떤 학원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인근 학원가에 주로 어학원이 많은데요. 어학원 차량이 많은데 어학원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정 협조라든가 그 장시간 대기로 인해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이제 상호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요청을 하는 이제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고 저희가 CCTV도 그쪽에다가 원래 없던 건데 이제 그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설치를 해서 이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도로의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그 통행 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약간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단속이 필요한데 또 학원가에 계신 분하고 또 지역 주민하고는 또 입장이 좀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단속 대상이 되어지는 학원이나 뭐 단속 한 달에 몇 회 이상 했던 그런 기록들을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409쪽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추진 경과 및 실적을 보시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견인된 지금 대수가 지금 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월 기간에 지금 유판 차량이 36대가 견인이 됐고 무판 차량이 지금 62대가 견인됐는지 네, 이건 올해 자료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네. 됐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판 차량에 대한 지금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지금 견인 대수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어떨 때는 무판 차량에 대해서 그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동하지 못하게 잠근 장치를 한다거나 또 때로는 견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에 대한 그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로에 있는 황색 실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무판 차량이든 유판 차량이든 즉시 견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주택가 여기 옥년 1, 2동, 동춘 1동 주변에 이면 도로에 무판 차량들이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나 이면 도로에 계속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제 계속 그쪽에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불법 주차는 행정 질서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태료 처분이고 무판 차량의 장기 방치는 이게 그 범칙급이나 아니면 수사의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 질서벌은 저희가 그냥 바로 견인해서 교통에 문제가 되면 견인해서 또 이제 찾아가고 과태료만 처분하면 되는데 이 무판 차량은 이게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제 수사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판 차량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계고를 종전에는 총장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2달 정도를 계고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급 기관이나 이런 데 유권 해설을 통해서 그 행정 예고 기간을 열흘로 줄였거든요. 이 열흘이라는 기간은 저희가 수사를 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거 없이 바로 끌고 가고 싶은데 저도 그러면 수사가 안 됩니다.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무판 차량은 그렇게 해서 계고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자진 처리 명령을 하게 되면 바로 범칙금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 부과를 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저희 손을 떠나서 그게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요건을 철저히 갖춰서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검찰청에다 송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열흘 동안에 그 부득이하게 그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차량이 계속 이렇게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또 업체 측에서는 또 이 법은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열흘의 계고 기간 동안에 이게 이 방치 자동차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차를 옮겨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하고 계속 숨바꼭질을 하고 이게 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옥년동 수출 당지에 어떤 그런 구조적인 환경적인 문제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이 무판 차량 때문에 가장 고생하는 데는 연수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고 안전사고에 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뭐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인천시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국토부가 연수구에 직접 와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응책 마련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입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그 이제 불법 아까는 이제 무판 차량이지만 송도 809, 909 중고차 그리고 국제 뭐 도시 그 일대 저희도 그 계속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주차도 다 무판 차량이 아니어도 방치 차량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뉴스화되고 또 뭐 사망 사건도 일어나서 시체가 발견되는 그런 오명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라 구청장님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그곳에 달려가시기도 하고 또 송영길 국회의원님도 이것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연수구 행정이 무엇을 안 했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초선인 만큼 이것들의 고질적인 문제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의 과정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해 주시면 많은 이해를 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이제 자료 제공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천시나 국토교통부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협의한 것 중에서 이제 중고자동차 수출 이전 단지를 이전하는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는 주민 피해는 직접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국토부에다가 지금 가장 작년부터 이제 계속 건의도 하고 하는 게 그 수출 말소 차량은 번호판이 지금 없는 상태로 현재 지금 도로에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수출 말소한 자동차에도 수출 말소 번호판을 달게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뭐 말씀하신 이제 뭐 그 송영길 위원님 안에도 들어가 있고 국토부에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무판 차량이 이제 도로에 이제 방치되는 그런 상황은 왜냐하면 이제 말소 번호판을 달아야 되고 그걸 안 달게 되면 이게 또 형사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거를 이제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뭐 현재 입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갖고 있는 그 차량주가 누구인지 이렇게 확인이 되면 조금 더 행정 처리하기가 좀 수월해지는 건가요? 무판 차량이면 일단 행정 계고를 해야 되고 열흘 동안 일단 도로에 열흘 동안 계속 놔둬야 됩니다. 이렇게 무판 차량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수출 번호판을 달게 되면 일단 도로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그 수출 업체에 있는 그 야적장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를 훨씬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고 어느 업체가 도로에 이면 도로에다가 이제 무단 방치하는지가 쉽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1,600개 업체가 있는데 어느 업체인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도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재 좀 그것만 돼도 뭐 이렇게 국민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개선하는 데는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주요 무역의 또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까지도 연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계속 그 4년 내내 과정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의원입니다. 그 중고 수출 매매 단지 쪽에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표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국인이고 한국인 업체들을 이제 대표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뭐 아랍권이나 뭐 러시아권이나 이쪽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쪽에 혹시 대표나 누구를 뭐 컨택하시거나 하신 적은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현재 이게 자유업으로 돼 있어요. 예, 자유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 중에도 이거를 등록제로 좀 바꿔달라.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매매업처럼 상품 차량은 자동차 매매업 단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말소된 차량도 단지에 있게끔 그런 등록제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처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등록제하고 그다음에 수출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부착 이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도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 국토부에 건의하신 내용 저희 공유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순 건설교통국장님과 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시작되어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 보고가 예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